안녕하세요. 무아에 대해서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무아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아를 공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무아나 영기나 공을 삼위일체로 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다. 같은 개념을 각각 달리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공. 초기 불교에서는 공의 개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전에 어디를 봐도. 무아와 영기는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그게 대승불교에 넘어와서 공이 강조됩니다. 공성. 그래서 이 삼자가 각각 다르냐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지금까지 쭉 쉽게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무아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무아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자아에 대해서 자아라는 것은 나죠. 나인데 나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신체적인 자아와 정신적인 자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적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색과 명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명, 정신적인 자아를 세분화해서 4단계로 나눴다 했죠. 4가지 과정. 수상행식 해서 오온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여튼 정신적인 자아와 신체적인 자아로서 자아가 대별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자아와 신체적인 자아라는 어떤 핵심 무엇 하나가 물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재하고 주관하고 또 정신적인 자아의 핵심 자아가 정신적인 모든 작용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걸로 파악하는 것을 그 주체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를 우리가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자아를 잘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자아를. 예를 들면 볼 때 보는 나, 그럼 보는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시각적인 자아, 듣는 나, 청각적인 자아. 냄새 맡는 나, 로댕의 생각하는 나, 파스칼의 생각하는 나,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야신경의 저자나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그걸 깊이 봤더니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의 주체인 나를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통이 나에서 비롯됐으니까. 자, 신체적인 자아는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고 또 통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체적으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또는 혐오스러운 냄새를 맡거나 혐오스러운 감촉을 뱀, 도마뱀, 파충류 흐물흐물한 거 만지면은 눈을 감고서도 그 비슷한 거 보면은 으악 기겁하고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감으로 느껴지는 싫은 느낌은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아가 주체가 있고 또 좋은 것은 굉장히 또 탐착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애착하고 집착하고 추구하는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감과 육감이 결합돼서 마음이 결합돼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추구하고 집착하고
정신적으로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주제자로서 자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그냥 먹여 살리고 자아를 애착하고 자아가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자아든 정신적인 자아든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상처받았다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이게 전부 자아가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아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느낌, 통증이면 통증만 남아있고 볼 때는 보는 것만 있을 뿐인데 보는 나를 설정하고 듣는 나를 설정하면 모든 게 나로 귀결이 됐어.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아란 무엇은 뜻이냐? 그런 나의 중심, 자아 중심적인 사고체계에 있어 자아 중심의 삶에서 자아를 해체시켜버리면 그 반대는 뭐가 되겠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러한 인식체계가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자타가 좀 남아있죠. 여기까지는 자타가 남아있는데 이 자타가 모두 실체가 없다면 공하다면 더불어 그냥 공동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사실은 무아 사상입니다. 연기의 사상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것이 나 하나만 별개로 따로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함께 존재한다 이겁니다. 나눌 수가 없다. 자, 연기적인 사상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신다면 본다는 거 하나는 본다는 경험이 시각이라는 세계가 일어났다. 보는 세상이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선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을 통해서 물질, 사물의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외향적인 것 이게 있어야 되겠죠. 사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죠. 보는 대상. 그게 사람이 됐든 자연 환경이 됐든 보여지는 대상.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상. 눈과 보여지는 대상이 함께 합주를 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요? 시각정추. 뇌의 후두부 뒷부분에 위치하는 시각센터에서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미지화된 형상이 시각중추에 맺혀야 됩니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물을 우리는 보았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그것을 촉이라고 그랬죠. 촉. 안금과 색경과 그리고 시각의식이 세 개가 합쳐져서 근경식이 합쳐져서 함께 보는 것이 성립될 때 그것을 촉이라고 그랬습니다. 촉. 본다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본다는 게 성립되는 것이지 보는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내가 나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존재해야 되고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또 그 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물이 내 눈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비춰져서 그 상이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바뀌어야만 후각중추,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후두부에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가 입력되어야만이 비로소 앞에 있는 어떤 사물, 경관을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조건이라도 손상이 되어 있으면 렌즈가 손상이 됐건 망막이 손상이 됐건 뭐 시신경이 손상이 지금 세 가지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과정에 의해서 연합적으로 함께 작용해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는데 꽃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경험이 보았다는 그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이 보는 것도 아니죠. 더더욱이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의 일부로서 눈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통해서 봤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의 진리만 담고 있다. 눈과 수많은 것들. 눈도 수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뭐 수정체, 렌즈, 각막을 통해서 또 눈의 뒷부분 망막을 거쳐서 망막에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그 깊숙한 부위를 통과해서 후두부의 시각 중추에 이르러서 그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돼서 종합적으로 함께 작용을 해서 공동체 작용을 해서 본다는 게 성립된다 이겁니다. 내가 따로 본다 이것은 매우 개념적이고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사고에 불과하다.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만지고 또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추상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주장의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가 뭐냐고 질문을 해보면 뭐 뚜렷하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아의식, 자라는 의식은 처음부터 형성된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에게도 자아의식이 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린 아기는 몇 살 때부터 나라고 분별해서 생각을 할까요? 최소한 두세 살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나라는 표현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성장을 하죠. 몸을 뒤집는 것부터 해서 기는 것부터 해서 이제 걷는 것을 배우고 아장아장 배우는 것도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조금도 슬퍼하거나 창피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해서 걷기 연습을 마칩니다. 이럴 때도 자의식이 별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창피한 줄을 모르죠. 또 두세 살 될 때까지 대소변을 기저귀에 싸고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치감도 느끼고 내가 하겠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죠. 우선 밥상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 싫어. 안 먹겠어. 아니야.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최소한도 18개월 정도를 경과해야 좀 일찍 발달한 아이는 그보다 더 일찍 자의식이 고취가 되겠지만 대체로는 만 두 돌 지나야만 그러한 자기의 의사표현이랄까? 자기 고집, 자기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가리는 것, 대변을 가리는 것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 기존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창피하고 더럽고 스스로 해야만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아이가 깨닫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한 트레이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언어를 문장화하고 이야기로서 대화가 가능한 시기가 만 3세에서 5세. 그래야만 이제 기억도 여러 가지 사건을 서술적으로 기억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만 3세 이전, 두세 살 전까지는 뭐 이미지 정도의 기억밖에 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언어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언어가 충분히 발달돼서 문장화되고 의사표현을 하고 그때 비로소 주체로서, 주어로서 내가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개화식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식이 비로소 5살 이후에는 유치원 들어갈 무렵부터 분명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게 점점 자아식이 강화돼서 극대화된 게 사춘기 시절이죠. 사춘기 시절에는 주체성의 정립 시기이죠. 주체성의 정립의 최정점에 이르지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수립하고 주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정신적으로 매우 혁명기고 굉장히 지나가기가 어려운 엄청난 변혁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주체성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성립되는 게 바로 청소년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이제 하나의 성숙한 자아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아도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어떤 자아가 확실하게, 공고하게, 변함없이 완벽한 자아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한 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현대과학에서도 또는 현대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아라는 것은 그러한 자아가 아니다. 그러한 자아는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무아 또는 공 이렇게 해서 불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불교는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아이다. 공은 대승불교에서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형성돼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실체적인 자아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실체적인 자아가 나에게 있어서도 또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또는 모든 대상, 사물의 대상에게 있어도 어떠한 주재하는 자아로서 실체가 없다.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 대승의 공사상입니다. 공은 없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없다는 것. 무아도 내가 없다보다는 관습적인 나, 정신적인 표상작용, 신체적인 모든 기능이나 작용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아는 오히려 그런 것을 나라고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죠.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몸은 모든 것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연과 이 우주의 빛과 공기로부터 의존되어 있는 몸이지 별개의 몸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신체적인 나나 정신적인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무아, 연기, 공 이렇게 불교는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집착할 게 없고 집착할 게 없다는 것은 혐오할 것도 없다는 것이 집착과 혐오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집착과 혐오의 그 과정을 낱낱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집착할 내 것이나 혐오할 내 것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것을 체득하면 이러한 이론적인 것은 그렇게 난해하게 머리에서 개념화하기에는 어려워도 명상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이 나인가? 보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지혜와 자꾸 대화를 나누시는 연습을 하십니다. 이 몸의 모든 과정 또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분별작용이 일어났을 때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이것이 내 것인가? 이것이 나인가? 이게 진정 나인가? 자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와 연기, 공이 언어화됐던 그런 개념들이 몸으로 이렇게 체득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수적입니다.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하십시오. 또 명상으로 사유를 하십시오. 그러면 개념화되고 이원적으로 분별해서 모순되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이원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로 통일된 느낌으로서 다가오는 경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